미국 조지아주 주지사가 현대차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긴급히 한국을 찾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번 조지아주 사건을 급히 해결하기 위해 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는 근로자들의 인권 침해를 조사하겠다고 말하며 관세 협상에서 물러서지 않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지금 미국에서 조지아주 사건 이후 전혀 예상치 못한 행보를 보이면서 놀라운 예측과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차가 관세 인하 후 한국차를 압도할 것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한국차가 일본차를 누르고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지아주 캠프 주지사는 이번 방안은 이민국 단속 이전에 협의한 것이라고 했지만 현재 지역 매체 AJC는 자신들이 확보한 이메일을 근거로 캠프 주지사가 단속 사태가 터지자 현대차와의 만남을 서둘러 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AJC는 캠프 주지사실은 단속 나흘 뒤인 지난 8일 현대차 측에 주지사가 곧 한국을 방문하여 면담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메일에서는 현대차는 조지아주의 중요한 투자자이며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AJC는 이번 방안에서는 현재 현대차 그룹 공장 건설 현장에 인력을 어떻게 다시 투입할 것인지, 또 이번 사태로 악화한 한국 내 여론을 어떻게 진정시킬지 등 산적한 난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헐리우드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미국에서는 한국인 기술자들을 다시 모셔오는 프로젝트에 들어갔다고도 표현했습니다. 지금 조지아주 정부 내에선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가 풀려나 한국으로 돌아간 한국인 근로자들을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조지아주 트립털리슨 서변화 개발청장은 한국인 기술자들의 복귀가 꼭 필요하다. 우리는 한국에 의지하고 있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톰 수어지 하원 의원은 19일 뉴욕시 퀸즈 더글러스턴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E3 전문직 비자 쿼터에 한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3 비자는 직무 수행에 학위가 필요한 전문직 종사자 1,500명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로 발급 대상은 호주 시민뿐인데 매년 할당량을 못 채운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한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호주만 이 같은 비자를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서야 한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도 한 의원이 한국인에 대한 고숙련 비자 발급을 규정한 법안으로 연간 최대 15,000개 한국인 전문 취업 비자 2%를 발급하는 내용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이 같은 한국인 대상의 비자는 발의되어도 관심 갖지 못하고 폐기되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미국 간 관세 문제가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하면서도 통화사업화 없는 대미 투자는 1997년 IMF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요구대로 우리 외환보유고에 80%가 넘는 돈을 현금으로 투자하면 실제로 금융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미국 측에 전달해 터무니없는 요구를 거절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트럼프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신뢰를 찾으려 가는 가운데 현대차가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18일 조지아주 엘레바이 공장에 한 월에 약 3조 7천억 원에 달하는 27억 달러를 추가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굴욕적인 사건을 당하고 기술자들을 철수시켰는데 이 같은 추가 투자 발표는 현지에서도 놀라워했습니다. 또한 현대차는 오는 30일 공개청 행사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공채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특히 군 관계자와 제한군인 출신을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군복무는 개인의 희생과 국가에 대한 헌신으로 높게 평가받는데 이는 미국의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에 기여하라는 의지로 좋은 이미지를 준다고 했습니다. 이번 조지아주 사건은 미국인들 모두 이 행정부를 비판하며 한국 기업과 한국 기술자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현대차 이번 조치들은 미국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안겼습니다. 또한 현대차는 일본과 유럽차가 관세 15%인데 비해 현재 이들보다 10% 많은 25%의 관세를 내야 하지만 미국 내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현대차 호세 뮤뇨스 사장은 우리는 계속해서 상호 관세가 25%의 경우를 대비해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관세로 비용은 높아지겠지만 가격은 결국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뮤뇨스 사장은 관세로 인해 비용은 올라가겠지만 매출을 높이면 되고 매출을 높이면 마진도 좋아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차는 매출액 성장률 목표를 기존 3-4%에서 5-6%로 2%포인트 상향하고 연간 영업이익률은 미국 관세 부담을 반영해 7-8%에서 60%로 1포인트 낮췄습니다.
당장 현대차는 매출 늘리기와 비용 원가 절감 전략으로 버티기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관세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현재 40% 수준의 미국 생산 현지화율을 2030년까지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도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생산한 차는 미국 대신 다른 국가로 수출하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차는 미국 내에서 생산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차가 일본차보다 관세를 10%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력에서 밀린다는 분석은 타당성을 일으켜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익률을 낮춰서라도 가격을 지켜 수요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일본차는 한국차보다 10% 관세가 낮지만 기존의 2.5%에서 15%로 올랐다고 미국 시장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마쓰다, 도요타는 이번 관세 조치로 2025년 영업이익이 24조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자동차는 브라질에서 생산한 차량을 아르헨티나 등 주변국으로 확대 수출하며 중남미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마쓰다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의 수출 물량을 줄이는 대신 캐나다와 콜롬비아로 판로를 넓히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완성차 업체 도요타는 유럽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지난 7월 미일 간 관세 인하가 이루어졌지만 실제 시행까지 56일이 걸려 일본 자동차 업체 7곳이 하루 평균 30억 원, 약 282억 원의 부담을 떠안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일본 업체들이 내년 상반기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을 10%에서 15%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차의 가격은 높은 관세에도 가격이 안 올라가는데 일본차는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한 한국과의 관세 협상도 조만간에 이루어진다면 한국차가 더 큰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미국 조지아주 공장 습격 사건과 관세 협상으로 인한 사건은 러시아에서 2008년 벌어진 상황의 복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러시아의 높은 관세와 까다로운 규제로 일본차와 미국, 유럽차들은 비용 부담과 환율 변동 위험 등을 이유로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홀로 남았습니다. 오히려 현지 합작 공장을 세우고 더 많은 생산 능력을 확보하며 러시아 시장 점유율을 늘렸고 결국 점유율 1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도 일본 소니나 파나소닉이 러시아 시장을 철수할 때 현재나마 현지 생산과 부품 조달, 에이스 센터 운영 등으로 브랜드 신뢰도를 상승시키면서 러시아 소비자들에게 국민 가전 브랜드로 거듭났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트럼프발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일본과 유럽 기업들이 공황 상태에 빠질 때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했듯이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늘릴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한국인들은 위기에 강하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현대차가 지난 2023년 매각했던 러시아 공장을 다시 사들이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전면 철수했다가 지난해 상표권을 재등록하며 조만간 러시아 시장에 재진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차 공장을 산 러시아 기업 아트파이낸스는 솔라리스라는 브랜드를 출범시켰는데 솔라리스는 사실상 현대차의 로고와 차 이름만 바꿔서 팔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솔라리스의 현지 시장 점유율이 1년 새 2배 이상 급성장한 것인데 점유율 60%로 시장을 독식 중인 중국 자동차에 맞서는 대항마가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 누적 판매량도 지난해와 비교해 배나 넘게 늘어난 데다 지난달에는 현지 자동차 판매 탑10 순위 8위에 등극했습니다. 이것은 현대차가 러시아 시장을 철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러시아 시장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현지 생산으로 국내 일자리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현대차 울산 공장 생산 능력을 증설해 연 20만 대를 생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생산도 늘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지어 현지에서 80%를 생산하겠다고 하는 현대차는 최근 수백 대에 달하는 로봇이 투입되는 스마트 공장에 안정적인 기동을 위한 최첨단 무선 통신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현대차 기아 공장에서는 생산 로봇뿐만 아니라 AGV 무인 운반차, AMR, 자율이동 로봇과 같은 물류 로봇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위험 탐지 로봇, 스팟 등 다양한 무선 기반 로봇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의 생산 공장이 빠르게 자동화되면서 늘어나는 로봇들의 통신량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는데 이 과정에서 몰린 트래픽이 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지 않도록 채널을 다양화,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안정적인 노동자 공급이 될 것이냐는 우려가 있지만 현대차는 로봇과 AI라는 대안책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는 현재 미국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 플러스와 손을 잡고 물류상업용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장 중입니다.
올 4월에는 세계 최대 자율주행 기업 웨이모와 손을 잡고 인공지능 자율주행 알고리즘 공동 개발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늘 위기에서 기지를 발휘해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위기에서도 미국 시장 점유율을 더욱 늘리는 대반전을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South Korea's president warning of potentially devastating effects tied to the country's trade deal with the U.S. Speaking with Reuters, the Korean president saying his country's economy could fall into crisis like the one it faced in 1997 if it were forced to take $350 billion and invest that amount of cash in the U.S. without a currency swap. He said the U.S. and Korea haven't formalized a trade deal reached in July because of disagreements over how Korean investments in the U.S. will work. And I think one of the big questions that we're starting to learn is all of these quote-unquote investments that we've heard about, Joe and Becky, that people have bought down their tariffs. If you look at the amount of money, most of these countries don't really actually have that much money to be able to invest. And if you look at just the pure numbers, some of them are $400 billion, $500 billion. If you were to actually do that, these countries don't have that money to invest in the United States. So it's always been, I think, a perplexing question, and we haven't really probably asked the question enough of how realistic those things. We can lend them the money and they can invest it here. I'm just suggesting, and by the way, a lot of these deals you still are going to have to get, the local politicians to agree to, and a lot of them are saying, we're not doing that. So it's going to be pretty interesting to see what happens over time. Tariff money good? Money good? Well, tariff money is different. Is it money good when the Supreme Court finally? We don't know about that part. 미국 경제 매체 CNBC가 미국과의 관세 협정에 관해 이재명 대통령이 경고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수용 시 금융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를 두고 미국에 대한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CNBC는 말미에 미 대법원 최종 판단에 대해서 말했는데 트럼프가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 정책이 합법인지 다투는 사건이 오는 11월 5일 연방 대법원에서 첫 심리를 받습니다. 지난 8월 말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관세 정책이 대부분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법원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도 불법이 확정되면 트럼프는 지금과 같은 관세를 물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 각에서는 한국이 관세 협상을 지원해 잠시 피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을 끌고 미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면 의외의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U와 일본이 트럼프의 막무가내 투자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서명했는데 한국은 인도나 브라질처럼 맞서지 않고도 협상을 이어가면서 무리한 요구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CNBC의 보도에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에 대해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은 미국의 불황으로 끌려갈 것이고 정치적 불안정이 임박할 것입니다. 일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나라, 모든 회사에서 돈을 쥐어짜는 마피아 두목입니다. 그는 혼자서 세계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도 붕괴시킬 것입니다. 미국은 피하세요. 그냥 자살행위 같은 무역거래예요. 한국인, 일본인, 유럽인들은 미국이 자신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미국이 체결한 모든 협정은 내일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지정학은 안정성과 신뢰성이 필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더 똑똑하니까 알아서 잘 해결할 거야. 지금 미국, 유럽과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는 한국의 행동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번에 트럼프와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처음으로 한 행동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만난 인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었습니다. 블랙록은 현재 12조 5천억 달러, 하나로 약 1경 7천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xAI 등과 함께 AI 인프라 파트너십을 구성해 글로벌 차원의 AI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양측은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AI 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MOU를 맺고 대규모 투자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록은 한국의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수십조 원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블랙록은 통상 수십조 원 단위의 투자를 한다며 최소한 당장 한국에 수조 원 단위의 파일럿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3,500억 불 현금 투자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미국의 가장 큰 자산운용사에 투자를 받아오는 놀라운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H-1B 수수료를 기존보다 100배 인상했는데 한국은 이를 역이용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를 세계 이공계 인재유치 기회로 활용하자고 주문했습니다. 그는 특히 최근 R&D 예산 삭감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향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우리 정부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 경제 실현을 위해 AI 대전환 등 내년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IT 인재들은 미국이나 기타 다른 국가로 빼앗긴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한국의 뛰어난 인재들을 놓치지 말고 확실한 지원으로 국내 산업을 육성시키자고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트럼프 행포에 이같이 대응하고 있는데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서도 놀라운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영국 BBC와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북핵 동결을 트럼프와 김정은이 합의하면 수용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연간 15에서 20기 정도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하고 있다며 핵 동결은 일종의 잠정적 응급조치이자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굴종적 사고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 한 해의 네티즌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면 왜 한국은 그럴 수 없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번 조지아 공장 구금 사건을 치르고 나서 우리도 미국만을 의지하지 말고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지금 미국과의 핵과 관련한 협상에서 놀라운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양국이 잠정 합의를 한 뒤 합의문까지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핵 이용과 관련한 당시 합의 내용은 관세 협상 타기로 작성될 양국 정상의 최종 합의문에 담길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3,500억 불 현금 투자 요구에 최종 서명이 되지 않아서 이것이 안 된 것인데 추후에 협상이 타결되면 한국도 일본 수준으로 핵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 아래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를 진행 중인데 사용 후 핵연료 저장 포화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은 차세대 원자로 연료를 만드는 세계 최초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같은 핵 잠재력을 확보하면 최소 3개월이면 핵실험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된다며 어쩌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놀라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됐습니다. 싱크탱크인 디펜스 프라이어티즈의 수석 연구원이자 군사분석 책임자인 제니퍼 카바나우는 주한미군 규모가 당장 바뀌진 않겠지만 장기적인 추세로 볼 때 동맹국들은 핵 옵션을 제거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9월 15일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동맹국들 간의 제한적인 핵 확산은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진 국방부 전략가들 사이에서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미 전문가들은 미군이 철수하거나 역할을 축소할 경우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를 추가하라는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당장 한국에 핵잠수함 보유가 허용되고 더 나아가 핵무기까지 개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지아 공장 구금 사건으로 한국인들이 분노하고 있고 미국 측에 꼭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법무부 관련 기업들과 함께 이번에 미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3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추가 면담을 실시하여 이를 미국 측에 전달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에게 이처럼 문제를 제기하고 사과받고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하지만 경제적 군사안보적 실익은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에 가서 기조연설을 한다고 했는데 트럼프는 다시 만나지 않지만 우즈베키스탄, 체코, 이탈리아, 프랑스, 폴란드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체코, 폴란드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방산협력 기틀을 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국가 정상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방산 인프라 등 실질 협력을 논의해 국익 중심 실용회의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방산은 견고한 유럽 시장을 뚫고 있는데 이제는 미국까지도 영역을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고등훈련기 초대형 프로젝트에 한국 전투기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세계적인 명품 K9 자주포도 미국이 채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오랫동안 수출을 통해 먹고 살아왔기에 차원이 다른 마케팅 전략을 짜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하나는 놀라운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현대차는 최근에 미국 현지 근로자를 뽑으면서 군 관계자나 제한군인 출신을 환영한다고 밝혔는데 하나방산 3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하나오션은 국가보안부와 함께 6.25 전쟁 미국 참전용사 등을 경남지역 사업장으로 초청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미 해군의 병원 선박인 헤이번에서 해군 간호사로 복무한 로이스 알권, 미 육군 하사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로버트 M. 마르티네즈 등 참전 용사를 비롯해 주한미군 복무 장병 및 가족 등 85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창원 사업장을 방문해 K9 자주포와 단장 로켓 천무 등 무기체계 시연을 관람하고 일부는 K9을 시승했습니다. 고령의 참전 용사들은 6.25 전쟁 당시 사용한 군사 장비들과 비교하며 대한민국의 방산강구로 성장한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98세의 미 참전 용사가 K9 자주포를 타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메이징.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대미 투자는 없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강력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전세계 언론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을 속보로 전달했는데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였습니다. The government is reviewing various policy options to see what can be done to alleviate the burden on the automotive sector caused by the ongoing negotiations. More problematic also for Korean companies has been the visa issue, especially with the plant in Georgia. What sort of resolution can we expect on that front? Before discussing what kind of solution there is, realistically, without a solution, it's difficult to invest in the United States and carry out the various joint projects currently planned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We absolutely must find a solution. Several projects are underway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Without resolving the visa issue, meaningful progress remains virtually impossible. The detention incident dealt a severe blow not only to the general Korean public, but especially to the workers who were actually detained. In the absence of firm assurances regarding their safety, both they and their families are understandably reluctant to enter the U.S. again while this matter remains unresolved. Are investment projects right now halted until some resolution is acquired on the visa issue? 프로젝트 자체가 Although the projects have not been entirely halted or formally placed on hold, it will be very difficult for a large number of workers to enter or re-enter the U.S. until this problem is resolved. 지금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한국인 없으면 안 된다라고 거의 애원하듯 호소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비자 문제 해결 없이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점점 비자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가운데 한국만 예외를 두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유엔총회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미국 의회와 행정부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입장을 전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국무총리가 미국의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해결책을 요구하며 이중으로 반격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 간 이재명 대통령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진전을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를 경청하며 관련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말하면서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 쪽에서 비관세 부분과 무역 분야에서 한미 간 실질적 협의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미국 측의 입장은 처음과 달리 강하게 나오는 한국 측의 입장을 수용하려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불 투자는 외환위기를 불러오고 여기에 서명하면 자신이 탄핵당할 것이라고 미국 측에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에 일본과 EU가 거의 트럼프식 위협에 강탈당하듯 서명했는데 한국은 정면 대응을 하며 미국 정부를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가기 전에 자주 국방에 대해서 말했는데 우리는 세계 5위의 군사력 국가다. 스스로 북한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리한 미국 측의 방위비 인상 요구에 떠날 테면 떠나라 라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한미군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용인데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세계 최고의 미군 기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미국만 손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자주 국방을 주장하면 미국 측의 무리한 방위비 인상을 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 없이 투자할 수 없다고 말하며 여기에 미국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방위비 인상에 대해서도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ime today. I know that we have a very busy geopolitical backdrop and trade environment as well. Let me start with you on trade because we understand that South Korea is still trying to finalize and write out a trade agreement with the US. When could we see that? 이번 협상은 우리가 시작한 This negotiation wasn't initiated by us. We didn't start from a position of advantage, nor did we raise the issues. Isn't that the case for the entire world?
since the whole world is negotiating under the new conditions presented by the United States, rather than insisting on specific conditions, the correct answer would be that certain things are simply difficult to achieve. Therefore, anything that exceeds the limits of what the Republic of Korea can bear in terms of national interests, acceptability, capacity, or public understanding will be quite difficult to undertake. Are the issues that need to be resolved around the $350 billion investment fund into the U.S.? 주로는 그렇다고 봐야죠. That's generally the case, since the framework for the large amount is already set. The fact that the amount is fixed means it started with the expectation that depending on how that amount is structured, it could potentially be mutually beneficial. However, the structure itself, how the funds are raised or how the profits are distributed, these things need to be within the bounds of what's considered normal. And when explaining to our Korean citizens, it needs to be at a level where they can understand and accept it. Above all, it must be within the capacity of our Korean economy to handle. But the U.S. has had so many demands for South Korea, including, for example, raising defense spending, 5% of GDP, as for NATO, for example. 국방비 같은 경우는 그것은 꼭 With respect to defense spending, I do not believe it must necessarily be considered in connection with our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Rather, it is an area that can be expanded as part of strengthening our independent national defense. By how much? 지난 Recently, we mentioned 3.5%, and we did so because we judge that this is a level we are capable of sustaining. 김인성 국무총리는 한국이 올려줄 수 있는 분담금은 3.5%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9배 인상을 요구하는 트럼프에게 너무나도 당당한 발언이었습니다. 이번에 유엔 총회 트럼프는 연설에서 유엔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다 했다면서 유엔은 쓸모가 없고 이것을 미국이 하겠다는 식으로 말해 각국에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공공의 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와 정반대로 유엔의 역사가 한국의 역사라면서 한국을 지켜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유엔에게 성공하는 모델을 제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은 미국의 무리한 투자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투자를 받으려는 놀라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뉴욕에 가자마자 세계 최고의 자산운용사 블랙록 CEO 레리 핑크를 만나 MOU를 체결하고 대규모 투자를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AI 수도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한 폴란드 정상을 만나 더 큰 방산 협력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AI와 방산 협력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는 자신 9살 딸이 세계사 가장 열광적인 K-팝 팬이라며 한국의 음악뿐만 아니라 전통 의상 등 한국 문화 전반에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탈리아 방문 의사를 밝혔고 멜로니 총리도 국빈 초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밤 뉴욕 월가에서 한국 투자 설명회를 연다고 했는데 여기에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는 3,500억 불을 바로 입금하라고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오히려 미국으로 가서 한국에 투자해달라고 역공을 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상대국이 약하게 보이면 더 강하게 나오지만 강하게 나오면 물러선다면서 한국은 한국이 가진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대화한 베선트 장관은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 이 때문에 한국의 강공에 더 세게 나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잘 극복 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이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특히 조선 분야에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배를 만들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밖에 없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한국은 이를 미국과 협상에서 중요한 카드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과 FTA를 체결했지만 호주에게만 특별히 제공하는 전문직 취업 비자 E3 비자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미국 내에서는 한국 국적자를 위한 유사한 전형 전문직 취업 비자를 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한국 국무총리의 발언은 이 같은 비자가 만들어져야 한국이 미국에 계속 투자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 기술자들이 돌아오고 다시금 미국이 한국이 세운 공장들이 가동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의 관광객들에게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이 한국 국민들이 이번 사태에 분노한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 한국 관광객들이 가지 않는다며 한국 관광객의 존재가 얼마나 큰지 미국 관광업계 실태에 대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I go out on a limb and say there will be next to no tourists from South Korea in the next few years. A typical comment. But it could also be a warning for the US tourism industry in 2026. A few years ago, over 2 million South Korean tourists visited the United States, filling the streets of Los Angeles, flocking to BBQ restaurants in New Jersey, and boosting casinos in Vegas. But just a few years later, that number plummeted to less than a third. And now, many shop owners are wondering, where did all the Korean customers go? The familiar restaurants in Koreatowns, which used to have a 40-minute wait for a table. And now, the staff were idle, the tables were dusty, and sighs replaced the clinking of soju glasses. This isn't just the story of a few Asian restaurants. When Korean tourists disappeared, that wave affected every Uber driver, every hotel employee, every small business owner. The emptiness isn't just in the empty seats at the diner, but right in the wallets of ordinary Americans themselves. So why are Korean customers leaving? And who among us will be the first to pay the price? This video will help you decode each reason. Don't take your eyes off it. Last week, news flooded the front pages of major and minor newspapers. In Georgia, hundreds of Korean workers were removed from the Hyundai LG factory and then lined up to board ICE vehicles. More than 300 workers were deported within a few days. That scene, through the lens of the media, was no different from a scene in a Hollywood film. But this isn't an opponent. It's a citizen of a long-standing ally. What do you think the impact of that news reaching Seoul will be? A Korean family considering a vacation in Hawaii suddenly asked, if their workers are treated like that, what about us? Will tourists be subjected to strict scrutiny or worse? So the plane ticket was cancelled. A trip diverted to Tokyo or Paris. Don't forget, the average South Korean tourist spends over $4,000 when visiting the US. If only 100 people change their plans, that's $500,000 flying out of the American economy. $500,000 is equivalent to a year's tuition at a public university, or to the retirement savings of a middle-class family. And that's only 100 people. But there's an even greater loss, one that can't be measured in money: trust. A Real Meter survey in South Korea shows that nearly 60% of the population is disappointed with how the US is handling the situation. When that disappointment creeps into your mind, it doesn't stop at signing a commercial contract. It's a reminder that we are letting opportunities and trust slip out the door like factory smoke. A Korean tourist visiting the US spends an average of over $4,300, twice the number of European guests. That means just a group of 50 people from Seoul to Las Vegas. They leave about $200,000 in a few days. Enough to pay a dozen hotel staff, plus tips for taxi drivers, waiters, and room service. Now let's try flipping the numbers. What if those 50 people cancel their trip? $200,000 disappeared in the blink of an eye. For the local economy, it's not just money, it's oxygen. And everyone knows what happens when there's a lack of oxygen. In Hawaii, a Korean tour group disappearing means 40 empty hotel rooms. For every Korean tour group that disappears, dozens of American jobs evaporate. An Uber driver, a housekeeper, a restaurant owner, they all rely on those guests. Perhaps no overly complex policy is needed, just a few wrong decisions, and the American people will be the first to pay the price. So the question is no longer, will Korean tourists return? But rather, how much longer can we endure as our wallets get emptier? And if this stream of tourists completely disappears, can you imagine an America with empty tourist streets, closed restaurants, and the dream of the land of opportunity only hanging on an advertising poster? The empty space at the dining table is not just an empty space in the restaurant. It's the gap in the future of ordinary Americans themselves. And that's the real cost.
지금 미국의 관광지들과 조지아주 공장 지역에서는 한국인들이 돌아오길 바라며 한국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크고 아름다운 한국인들. 이상 쓰음왕이었습니다.